창조주 하느님이 인간의 눈을 앞에 두 개만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 지향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앞만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못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뒤만 돌아다보면서 살아. 뒤돌아다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빠져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늘 굳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눈을 앞에 두 개 달아놓은 이유는 과거 지향형의 인간이 아니라 앞만 보고 살아가는 미래 지향.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느님의 그 야훼 일에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되고 현실에 충실해야죠. 지금 바오로 얘기한 것처럼 눈이 뒤통수에도 두 개가 달려 있으면 지금 앞에 있는 거 두 개만 보고도 바빠 죽겠는데 뒤에까지 눈이 달려 있으면 어떤 놈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럼 화는 더 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느님이 눈이 많이 필요하면 달아놔 주셨을 터인데 손가락 끝에도 눈 하나 달아서 이렇게 보게 하고 근데 다 필요가 있으니까 두 개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가락이 10개인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신부님 갖다 붙이기는 갖다 잘 붙여. 손가락 발가락 합쳐서 몇 개예요? 20개. 20년 동안 너 키워준 부모 생각해야지 너 혼자 잘나서 컸다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 닦을 때마다 발가락 닦을 때마다 손도 깎을 때마다 발도 깎을 때마다. 알아들으셨어요 누님들? 난 내가 생각해도 참 잘 갖다 붙여. 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미래지향의 삶을 받게 됐다 이거죠. 요즘 부모와 대화하는 자식들이 5%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대화가 안 된대요. 부모님은 자꾸 지나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대. 지나간 거 가지고. 청소년 문제는 어쩌면 대화만 있으면 없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아예 대화를 안 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지방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는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부모의 책임도 커요. 때 되면 돈 주고 용돈 주고 밥 먹이고 그게 부모의 다는 아니거든요. 한참 예민하고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섬세함이 필요할 때 우리 그렇게 못하죠. 뭔 얘기만 하면 니들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이 애비는 옛날에 개떡이랑 콩나물죽만 먹고 자랐는데 대화가 됩니까? 아이는 햄버거랑 콜라 가지고 대화하시는데 부모는 개떡이랑 콩나물 갖고 애들은 개떡이 뭔지도 몰라요.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해야 되는데 자꾸 지나간 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배가 부른 놈들 말이야. 어디서 그냥 복에 겨워가지고 하면서 대화 끝. 남편이 아내와 싸울 때 그 싸우는 이유가 앞날에 대한 거 싸우는 것은 20%가 안 되고 거의는 80%가 지나간 거 가지고 싸운다고 그래요. 과거 장적이. 뭐 싸우다 보면은 남편이 야, 너 막말로 너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거 뭐 있어? 정말 옛날 거 끌어 당깁니다. 그럼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이 인간아,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후벼 파내요.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 후벼 파내서 피를 내고 말아요. 눈이 앞에 있는 것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 속에서
온유한 모습을 갖고 결국에는 거룩한 성가정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성가정이 되려면은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집이 만들어지려면 주춧돌이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고 지붕이 필요하죠. 주춧돌을 아내라고 그래요. 기둥을 남편이라고 그래요. 지붕을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거는 그냥 움막이지 집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사회가 아니고 성당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장소가 성가정이 아닐 때는 그냥 하숙집밖에 안 돼요. 돈 안 내는 하숙집 좋죠. 가면은 다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자고 나오고 하숙집이에요. 하숙하는 사람이랑 그 주인이랑 깊은 대화 나눕니까? 안 나눠요. 때 되면 돈 붙여주는 걸로 끝나요. 아저씨 수도가 안 나와요. 좀 고쳐주세요. 그게 거기서 몇 년을 살아도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성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주춧돌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지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상에는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부만 존재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있듯이 올바른 성가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춧돌 위에 기둥이 일단은 확실하게 놔줘야 돼요. 그래야만 지붕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기와로 얹을 건지 동판으로 얹을 건지 아니면 옛날식으로 노화로 얹을 건지 아니면 집으로 얹을 건지. 그래서 일단은 주춧돌인 아내와 기둥인 남편의 그 삶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 청소년도 나오고 문제 자식도 나오고 사랑이 눈꽃밤도 없는 인성이 불완전한 사회에 해가 되는 인간도 내 가정에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주춧돌과 기둥이 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저는 교우들에게 적어도 세 가지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삼소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올소해야 된다. 부부끼리는. 특별히 이 올소는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 올소하면은 집안이 편해집니다. 왜냐? 남자는 여자와 대화할 때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머리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논리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닐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 남자는 머리를 쓰고 여자는 뭘 써요?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여자와 대화할 때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하나하나 따지면 안 돼. 여자는 감동을 받으면 다 내놓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감동을 주는 남편에게 충성을 바쳐요. 여자는 이해를 시켜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을 줘야만 여자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부님, 아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틀린 말이라도 옳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1보 후퇴 일단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2보 전진을 하게 돼. 일단 그 자리에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누라 말이 틀렸는데 하면 그래도 그 자리에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 당신 말이 옳소. 일단 그 자리에서 해주고 나중에 조용한 데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아까 자네가 한 말 내 참 유심히 들었는데 내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게. 전이 이렇고 후가 이런데
어때? 자네의 생각은 여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주는 남편한테 눈알 뒤집고 덤빌 여자 없어. 세상에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줬구나.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를 이렇게 떠올려 줬구나. 여자는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그다음부터는 콩보로 팥이라고 그래도 믿어요. 감동을 주는 남편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감동 주면은 해결될 것을 째째하게 따지고 눈부라리면서 시비들을 걸면서 싸웁니다. 사제들이 면담을 듣고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들을 때마다 부부싸움 많이 귀에 들려오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듣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복잡품에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성녀품에 올려야 된다. 여자들 박수. 남편이 밥을 먹다가 밥이 너무 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지냐? 그러면은 물을 좀 더 많이 부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끝날 건데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속에 평소 쌓였던 게 있지. 밥이 왜 이렇게 지러하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돈만 잘 벌어봐. 아니 밥 찐 거랑 돈 벌고 그런 거랑 뭔 상관이야. 다음부터는 물 조금 부고 입맛에 맞게 해드릴게요 하면 끝날 거를 돈만 잘 벌어와봐. 아주 꼬들꼬들하게 내가 밥 해주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6개월 후에 또 시비가 붙어요. 넌 틈만 나면 내가 밥 못한다고 맨날 그러지 않았냐고. 여자는 말이죠, 차곡차곡 쌓아두는 심성이에요. 참 여자들의 창고가 커. 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창고가 커. 그 때문에 여자들은 자꾸 쌓아둬. 그래서 남편들은 젊었을 때 아내의 그 마음의 창고에다가 좋은 추억을 자꾸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늙은 다음에 대접을 받아. 근데 젊었을 때 아내의 그 추억의 창고에다가 나쁜 기억만 심어주는 그런 남편은 나중에 그 남편 병 들어봐요. 마지못해 수발은 들지만 아이고 지겨워. 젊었을 때도 속 착착 썩이더니 내 늙어서까지도 내가 이 짓하고 앉았고. 그러나 젊었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준 그 사랑하는 남편이 나중에 병이 들면 지극정성을 다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온몸이 망가졌구나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도울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딱 한 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제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인생이라는 것 참 어떨 땐 허무해요. 정말 빨리 지나가요. 요 앞에 앉아 계신 누님들도 옛날에 20대 사진 봐. 이뻐.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그죠?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장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인생 참 빨리 지나가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넓고 짧아요. 죽을 때 후회봐야 소용없어. 다시 한번 결혼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살 텐데 그땐 소용이 없어. 신명나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살아야 돼요. 부부들 사이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여자의 아름다움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젖먹이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두 번째,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웃는 여자. 세 번째, 기도하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젖먹이는 여자가 아름답고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답고 기도하는 여자가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남자의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시집가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근데 시집가고 나면 얼굴이 썩어. 밴댕이 콧구녕 같은 인간 하나 만나가지고 사람을 잡어. 의처증도 아니고 무슨 정신병도 아니고, 시집가기 전에 그렇게 부모 밑에서 밝고 명랑하게 살던 그 처녀가 시집가고 난 다음에 구름이 껴 얼굴이. 우리 형제들, 내 안에 아름다운 여자 만들려면은 여러분의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남자의 너그러움에 너울로 여자가 덮여 있을 때는 여자는 아름답게 변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형제님들 집에 가서 다 부인의 손을 잡고, 처음에 잡으면 뿌리치려고 그럴 거예요. 왜 이래 이 인간이 갑자기 징그럽게. 그래도 부드럽게 잡고, 당신 어디 아픈 데 없어? 아마 그러면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춧돌과 기둥인 아내와 남편이 착 달라붙어 있으려면 첫 번째가 옳소. 남편은 여자가 하는 말에 옳소 하면은 일단 집안이 편안해져요. 우리 형제들 나이 들면은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자꾸 남자처럼 변하고, 그러니까는 관광버스 타고 가다도 갓길에 세우니까 아무 데서나 앉아서 오줌도 그렇게 용감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걸 그냥. 관광버스 안에서 들고 뛰는 건 여자들이, 남자들은 안 뛰어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냥 버스 안에서라도 그냥 힘을 쏟든지 해야지. 우리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나도 며칠 전에 대구에서 피정을 하는데, 나 정말 주책맞아 내 스스로. 그 35년 전에 사제 서품 받은 얘기를 정말 어렵게 받았거든. 신부될 때. 그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창피해서 혼났어요. 다른 때는 그 얘기할 때는 눈물 안 흘렸거든요. 담담하게 얘기했는데, 그날은 35년 전 그 먼 옛날 강산이 3번 변하고 반이 변한 그 시절 얘기를 하는데도 갑자기 그 옛날 그 소름이 확 닥치더니 그냥 한 5분 이상을 내가 우느라고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어느 형제가, 신부님도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셨네요. 그래서 내가 인정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형제분들 아마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아내 하는 말,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 그냥 집안이 편화되는 거 이제 아시죠? 그건 뭐 배워서가 아니라 일단 옳소 하셔야 돼. 그게 성가정되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는 뭐냐? 좋소. 좋소는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당신 복이 좋소, 최고야. 절대로 남자들의 오기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남자가 버티는 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텨요. 형제님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당신 최고야. 달렸어. 나도 수녀님들이 저희들 신부님 만나서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좋거든. 근데 그 말이 무서운 말이라는 거 알아. 이 인간아, 너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그런 소리 듣게끔 잘 살아, 그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코너에다 몰아놓고 거울 앞에다 들이대고, 야, 이 봐라, 네 꼬라지가 이렇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구석으로 몰기 시작하면 밀려나요. 그래, 나중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때는 막 가는 거지. 내가 너 바람 핀 거 알아 하면서 갖다 들이대. 아니야, 나 그런 일 없어. 나중에 밀리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그래, 너 참 용케 눈치챘다. 나 바람 핀 지 꽤 돼. 내가 바람 필 때 네가 힘을 보태줬냐, 돈을 보태줬냐. 내가 내 힘으로 피고 온다. 2판, 4판, 공사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의 오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남자는 칭찬해 줄 때 비로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지, 가르치려고 네 잘못한 거 알지 지적하는 사람보다 알면서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칭찬해 주면은 남자들은 느껴요. 야, 이 마누라가 지금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무섭다. 내 앞으로 이 여자 더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밖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미쓰리, 우리 걸렸어. 이젠 전화도 못 걸겠어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남자는 칭찬해 주셔야 돼. 수요님들 알았어요? 나 칭찬해 줘. 내가 잘해 줄게. 사실이요, 술 먹고 늦게라도 들어온 것이 외박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왜 늦게 들어왔냐고. 그리고 외박하는 것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또 누워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죠?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참 좋아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그런 말을 남편의 귀에 많이 그 좋다는 말이 들어올수록 남자는 힘이 생겨요. 없던 힘도 생기고 숨겨졌던 여러 가지 능력도 드러나. 사회에 나가면은 최고 남자야.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꼬리 내리고 깽깽. 마누라한테 칭찬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발 벗고 나가면 1등 남자예요. 능력 있고 대인관계 좋고. 근데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절대 남자들 그렇게 주눅 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왕 대접하면 본인은 뭐가 돼요? 왕비 대접 받을 거예요.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본인은 하녀 취급당할 거예요. 만고의 진리예요. 좋다는 말은, 남편에게 좋다는 말을 많이 쓴다는 그 말 뜻은 뭐냐?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받는 여자는 대부분 순종하는 여자들이 사랑을 받아요.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남자는 너그러워야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상징이지만 딱딱한 것은 죽음의 상징이다. 남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지배욕이라고 하는 그거를 심어줬어. 부인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본능이야. 자기 부인을 순종시키려 하다가 안 될 때는 남자들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여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술집에 가보세요. 옆에 도우미 앉혀보세요. 귤도 그냥 까주는 줄 알아. 이거 노란 것까지 다 띄어서. 사장님은 입에다 넣어줘. 그래서 남자가 바람 피는 것에 50%는 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가 도박에 빠졌거나 또 여자가 바람 피는 것도 남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왜?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울 때는 한눈을 팔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소가 미소입니다. 지금 올소했고 조소했고 마지막 미소. 온 가족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냥 특별히 주춧돌인 주부의 얼굴, 부인의 얼굴,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면 집안이 어둡습니다. 미소를 잃어버린다면 주부의 얼굴에서 가정이 흔들려요. 가정이. 신자집을 방문해 보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집이 있고 차디찬 바람이 쌩쌩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면서 그거를 느껴요. 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너무 추워. 보일러를 안 뗐기 때문에 추운 게 아니에요. 왜 추운가 보면은 그 자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과거지향적이에요. 아이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땐 복에 겨운 여자. 행복한 거 찾으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집은 빨리 성수 뿌리고 사제가 기어 나오고 싶어. 사제가 빨리 기어 나오고 싶은 집은 하느님의 축복도 오래 못 머문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 집은 비록 다 쓰러져가는 학고방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앉으면 편해요. 아이고 자매님 나 라면 하나 끓여줘.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집이 있어. 아이고 나 잠깐 눈 좀 붙일게. 정말 사제관처럼 편안한 집이 있어. 그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한가 보면은 주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미래지향적이에요. 내가 볼 땐 쌀독에 쌀 한 톨이 없는데도 아유 괜찮아요. 뭐 쌀 없어 본 적이 한두 번인가요. 아이들 다 건강하고요. 신부님 저는 정말 복 많이 받은 여자예요. 우리 집 식구들 아픈 사람 없어요. 그리고 냉담자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해야죠. 돈이라는 거 죽을 때 땡겨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건데 그래도 신부님 어려운 고비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집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렇게 슬쩍 놓고 나오고 싶은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도 밝어. 그런 집은 편안해요. 왜? 집안에 떠 있는 해. 아내죠? 아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안에 있는 해다 그 뜻이에요. 네? 이건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안에 있는 해가 아내의 뜻이에요. 마누라라고 그러죠. 바울아 왜 마누라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건 생각 안 해봤지? 500원 줘봐 내가 가르쳐줄게. 마누라의 뜻은 마주보고 누워 잔다 그 뜻이에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누워 잔다. 그래서 정말 좋은 뜻이에요. 옆편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바울아? 모르죠? 1,000원 내줘야 돼. 1,000원. 옆에 데리고 있네를 줄인 말이 옆편내예요. 옆에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흔히 우리 옆에 있네요. 이거 여자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로 정말 좋은 말이에요. 마누라라고 하는 말이나 옆편내라고 하는 말이나 좋은 말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집안에 있는 해다 그 뜻이에요. 안해. 안에 있는 해가 얼굴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행동이 어두우면은 그 집안은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아이들의 얼굴도 어둡고 남편의 얼굴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근데 미소를 띠고 살려면 첫 번째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여자가 미소 띄고 살려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야 돼요.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미소를 띌 수가 없죠. 자, 올소, 조소, 미소. 올소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면 하는 말이다. 두 번째 조소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미소는 온 가족이 띄어야 되는 그중 특별히 아내의 얼굴이 밝아야 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인생은 짧아요. 해피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이야. 인상 쓰지 말고 우리 삼소의 정신으로 성가정을 이루면서 미래 지향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지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사제인 나나 여러분이나 다 명심하고 묵상해야 될 것임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아멘.